못해도 200번. 안녕하세요, 이현채입니다. 제가 스피치 레슨을 하면서, 스피치 코칭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발표가 잡혔는데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발표를 잘하기, 성중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어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발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을 좀 이렇게 스피치 책 같은 거 좀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이제 스피치 관련된 어떤 영상들 좀 보고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책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준비하면 발표를 잘 하게 될까요? 다음 주에 발표가 잡혀서 내가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꼼수 이런 게 있을까요? 냉정하게 없어요. 없습니다. 발표를 잘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연습이에요. 선생님, 씨발, 그걸 누가 몰라?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코칭을 하면서 이 주제로 이렇게 질문을 좀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90% 이상이 연습 거의 못했어요. 다음 주에 발표인데 연습 거의 못했어요. 이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럼 연습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자료만 만들고 있죠, 자료 만드는 데만 시간은 왕창 빡 주고 실제 연습하는 시간은 전체 준비하는 비율에서 10%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스피치를 잘하는 거, 특히 대중 앞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전을 상정한 연습. 발표 원고 써가지고 집 아니면 회사, 회실 같은 데 가서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이런 건 연습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연습이 되는 건 실제 발표 현장을 상정한 환경에서 연습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발표가 잡혔는데 호텔 가서 연습은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최소한 회사 회의실이나 자기 방 안에서라도 그런 비슷한 환경이라도 꾸며놔서, 예컨대 발표 때 입을 옷이라도 입고 머리라도 만지고 노트북 세팅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은 어떻게 쓸 건지, 시선은 어떻게 줄 건지, 말은 어떤 뉘앙스로 할 건지, 이걸 실제로 내 입으로 뱉어보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실전을 상정한 연습을 할 것.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분량이에요, 분량. 연습의 분량. 개그 콘서트에 이제 올라가는 개그맨 분들이 한 꼭지 연습할 때 몇 번 정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인분들한테 들은 건요, 200번에서 300번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해요. 200번에서 300번.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이 정도 연습이면 대사를 외우는 건 기본이고, 옆구리만 쿡 찔러도 연기가 바로 탁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 돼요. 웃으면서도 대사를 할 수 있고, 울면서도 대사를 할 수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완전히 체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야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돌발 상황에 맞춰서 애드리브라도 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연습량을 늘려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럴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회사는 다녀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마케팅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안서 지겹게 썼고요. 보고서 지겹게 썼고요. 발표 지겹게 했습니다. 고객사 가서 PT 많이 했고요. 네, 보고서 발표 많이 했고요. 네. 제 나름대로 현업에 있을 때 신경을 많이 썼던 건 연습량은 철저하게 늘려서 충분히 쌓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가서도 돌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 다 대응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경험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보다 좀 연습 시간이 적어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직업이니까 이제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들 잘 되면 못하는 사람 없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한다, 뭐 발표를 잘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이런 능력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습은 그 중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거의 디폴트인 거예요. 디폴트, 기본. 연습량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쌓고 있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말하기 위해 다른 어떤 기술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 글을 잘 쓴다든가, 아니면 글씨를 잘 쓴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쌓았는지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일을 분명히 오래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그림에 좀 소질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탁월하게 잘 그린다기보다는 이게 뭔가를 그릴 때마다 칭찬해 주니까 계속 그리더라고요. 이 시간이 이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림은 잘 그리게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네. 백종원 씨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물을 파더라도 10년은 파야 나온다. 3년 정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옆을 파고, 4년 정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옆을 파고, 그렇게 땅만 파다 끝난다. 뭘 파더라도, 우물을 파더라도 10년은 파라. 하나를 길게 파보라. 그럼 분명히 나온다.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덕질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스피치를 잘한다는 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재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를 들여다봐도 제가 재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카메라 켜고 말을 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었어요. 다만 저란 사람의 성향, 기질이 이렇게 뭔가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거나 말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좀 있었죠. 그러니 시도도 좀 빨랐고, 그만큼 실패도 해봤고, 실패한 만큼 수정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이만큼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옆구리 쿡 찔러도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음 주에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빨리 끄고 연습하세요. 연습.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도 그냥 말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완전히 체화가 돼서 내가 1, 2, 3, 4 순으로 준비했는데 즉석으로 4, 3, 2, 1 이렇게, 혹은 2, 3, 1, 4 즉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쥐락펴락할 정도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연습이 충분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취업준비생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은 방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모의 면접을 하세요. 예상 질문 뽑아서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모의 면접을 하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족이랑 산다면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거기서 자기소개 발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면접 준비하는데 거기 앉아서 제 말만 듣고 계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이렇게 꼭 조건을 달아주세요. 훈수 들으면 또 머리 아프니까. 저는 자취해서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카메라 켜두고 하세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카메라 렌즈가 면접관의 눈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켜놓고 해보세요. 녹화하고 그걸 다시 보면 더 좋고요. 이렇게 실제 발표 현장을 고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연습하면 최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하지 않고 꼼수로 잘하는 법은 없어요. 꿀팁 같은 것도 나의 이런 연습 기본기가 없으면 나가질 못해요. 자, 모쪼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면접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발표 예정이 있다든지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올게요.